안녕하세요. 주은현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청소년기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수면협회에서 권고했던 청소년기의 적정한 수면 시간은 8시간에서 9시간, 11시간까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는 친구들은 없지요. 우리나라는 정말 전 국민, 특히 청소년기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이긴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8시간 이상의 수면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N3, 3단계 잠이 나오는 10시부터 2시까지 성장 호르몬 나오거든요. 반드시 그때는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특징은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조금 늦어져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던 친구들이 중학교 가면서 조금 자는 시간 늦어지는데요. 그게 이런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중학교부터 올라가면서 학원이 많아지면서 밤에 늦게까지 자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게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야행성의 시작이 되는 게 청소년기이긴 합니다. 제가 증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17세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요. 자퇴를 하려고 한대요.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대요. 그래서 물어보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야행성이 되었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학원 수업을 11시에 끝나는데 11시부터 2시까지 숙제니 뭐니 SNS도 해야 되고 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2시쯤 자려고 누우면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하다가 3, 4시까지 잠이 안 온다. 그래서 한 4시쯤 잠이 들면 학교 가려면 고2니까 6시 반엔 일어나야 되잖아요. 죽었다 깨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지각하거나 못 가는 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퇴를 고려하고 있는 거고 주말에는 아예 늦게 자는 거예요. 아예 새벽 5시. 그리고 오후 늦게까지.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오후 3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수면장애가 생기는 친구들이요. 감정장애 같이 와요. 그래서 짜증이 너무 많아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요. 그런 문제가 친구들 관계도 생겨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교우 관계가 위축되면서 차후에 우울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되게 답답하죠. 근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불면증 오는 케이스를 한번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솔루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졸음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3 남학생이에요. 18세. 2년 전부터 기면병 같다는 얘기를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한테 들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 고등학교 교실에서 조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는 그중 특히 심해서 밥 먹다가도 졸고 얘기하다가도 졸고 그런다고 하니 이건 기면병이라고 하는 특이한 뇌의 수면 질환이 있습니다. 물어보니 중3 때부터 이제 야행성이 시작되었고 청소년 수면의 특징이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학원과 독서실 때문에 1시 이후에 귀가를 한다고 하고요. 또 숙제가 너무 많아서 2시까지 잠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2시에 잠을 자서 금방 잠은 든대요. 잠이 못 들지는 않는데 기상시간 6시여야 된다는 거죠. 이 친구도 4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 가서 내내 자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깨려고 에너지 드링크를 2캔, 3캔을 먹는 게 루틴이고 그럼에도 정신은 오후 4시 수업 끝나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밤에 오면 또 잠을 못 자고 이게 그러니 결국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데리고 온 부모님의 걱정, 우리 아이 기면병인가요? 그러니까 증상이 앞에 여학생은 불면증, 그 뒤에 남학생은 졸음증이긴 하나 어차피 원인은 똑같아요. 꼭 이 청소년뿐만이 아니더라도 수면의 졸림과 불면으로 오는 경우는 수면 일기를 쓰거나 혹은 액티그래피, 활동 기록기를 착용을 해서 집에서 7일 이상 반드시 휴일을 포함하여 수면 각성 주기를 체크하게 합니다. 이 활동 기록기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24시간에 파란색으로 표기된 게 잔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7일 이상 되면 쭉 같은 시간에 자면 그 파란 그 박스가 일정하게 쭉 놓여지는 거지요. 얘는 20살 남학생
굉장히 드뭅니다. 20살 남학생이 이렇게 12시에 자고 6, 7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지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를 갖고 왔고요. 16세 우리 남학생의 걸 보겠습니다. 빨간색 가운데 쳐진 게 밤 12시입니다. 첫날은 12시 전후로 자서 6, 7시에 일어났는데 둘째 날 보십시오. 새벽 4시, 5시쯤 잠이 들어서 12시 가까이에 깹니다. 그 다음 날도 1시에 자서 7시에 깨고 이게 다 주중 학교 가야 되는 날인 거예요. 6시에 일어나야 학교를 가는데 가기가 어렵죠. 안 가는 날이 많은 겁니다. 점차 수면 박스가 뒤로 밀립니다. 그 다음 친구는 똑같이 16세인데 이 파란색 박스가 보십시오. 야간에 있다가 이틀 후에는 더 새벽 아침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이게 더 나빠요. 이 나이대에는 늦게 자거나 아무 때나 자거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친구들이 왔을 때는요. 저희가 이런 수면 일기 혹은 활동 기록기를 착용하게 해서 실제 자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실제 저는 11시에 자요. 6시에 일어나는데 졸려 죽겠어요. 못 자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되게 많은데 실제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상황, 그래서 낮에 막 자야 되는 상황, 그런 게 이렇게 활동 기록기로 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진단은 확실하죠. 이 친구들 늦게 자는 거를 앞으로 땡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자라고 해주면 됩니다. 예,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 사회적 시차 제가 다른 강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주중과 주말에 수면 시간차가 2시간 이상이 나면요. 특히 청소년에서는 우울증이 증가하고요. 심장질환이 11% 이상 발병한다고 돼 있고요. 비만도가 증가해요. 뚱뚱해지는 분들은 잠을 많이 자서가 아닙니다. 잠을 조금 자면 잘수록 몸 안에 그렐린이 증가해서 조금 먹어도 살이 쪄요. 잠을 조금 자도 살이 찝니다. 또 사회적 시차가 있는 청소년들은요. 당뇨가 생길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학업 성적 감소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보면은 너무나 평균 수면 시간이 짧습니다. 중학생까지만 1학년만 해도 7시간 반은 자는 것 같다고 보고하지만 중3부터 올라가면 6시간 반, 고등학교 올라가면 엄청나게 줄죠. 이게 나중에 그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건 눈에 보듯 뻔합니다. 우리 다 고등학교 내 친구들 다 6시간, 5시간 나랑 똑같이 자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많고 답답해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0명의 정상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5시간, 6시밖에 못 자게 했을 때 10명 중에 평균 5명 정도는 그럭저럭 지냅니다. 근데 나머지 5 중에 3명 정도는 힘들어 죽어요. 힘들어 죽어. 그래서 낮에 막 자고 남들이 막 너무 이상하다, 너 왜 이렇게 자니? 라고 할 정도로 잡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 남은 2명 있잖아요. 그들은 이제 기면병 수준으로 누워서 잠에 빠져서 못 일어나거나 시험 때 자거나 혼나다가 자거나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 두 아이는 기면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명은 몽땅 다 정상이에요. 다만 우리가 추위에 예민하다, 추위에 좀 취약한 사람 있죠. 체질이에요. 6시간 자서 오케이인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다만 그 정도를 느끼는 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상 범위인데 특히 수면 부족에 취약한 친구구나라는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기면병 얘기 잠깐 할게요. 기면병이 굉장히 옛날에 영화도 나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학교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기면병은 희귀 난치 질환입니다. 나라에서 산정특례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그만큼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일단 생기면 평생 갑니다. 원인은 뇌 안에 히포크레틴이라고 하는 잘 때 자고 깰 때 깨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특히 그 사춘기 때부터요. 갑자기 그 수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에도 제대로 못 자고요.
낮에 무지하게 졸려요. 졸린 정도가 잠 못 자 피곤한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어떤 자극에도 깨지 않을 정도로 잠이 드는데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밤에 잘 자는가? 밤에는 꿈을 그렇게 꿔요. 꿈도 굉장히 많고 계속 원인 없이 깹니다. 그래서 밤에도 못 자고 낮에도 힘든 굉장히 힘든 병이에요. 국내 유병률이 0.015%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발병이 사춘기 때 시작돼요. 그러니까 야행성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요. 수면 시간 부족해지는 그때와 맞물려요. 그러니까 헛갈리는 거죠. 두 번째는 30대도 발병할 수가 있어요. 두 번 피크예요. 10대 한 번, 30대 한 번.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1, 2가 있는데 기면병 1은 훨씬 더 희귀하고 드문데 훨씬 심해요.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졸린 건 기본이고요. 탄력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력발작이 뭐냐면 감정 변화 있을 때 몸에 힘 빠지는 증상이에요. 의식은 멀쩡히 있거든요. 근데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반갑거나 웃기거나 할 때 기분이 좋을 때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심한 사람은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사람들은요 알기 때문에 감정을 둔탁하게 해요. 웃긴 곳에 안 가려고 하고 웃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웃지 않으려고 하고 실신이나 이런 걸 헛갈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식이 멀쩡하게 유지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풀려요. 스스로 일어나 앉습니다. 세 번째 증상이 환각인데요. 자려고 눕거나 깨려고 할 때 뭐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만져지거나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잠만 자려고 그러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누가 자꾸 부르는 거. 엄마가 부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걸 환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인근 병원에 갔답니다. 당신은 환청이 있으니까 조현병입니다. 라고 해서 조현병 약을 처방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환청 외에 다른 관계사고라든가 하는 기타 증상에 조현병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오신 거죠. 이분은 환각, 기면병에 동반된 환각 증상입니다. 그리고 가위눌림, 수면마비가 상당히 자주 있어요. 그러면서 꿈이 굉장히 생생하고 끔찍하고 컬러풀하고 잔인하고 기괴해요. 이게 특징적이에요. 타입 2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런 탄력발작이나 환각, 수면마비가 덜하고 거의 없습니다. 졸리기만 한 병입니다. 그래서 주간졸음, 근데 이건 너무 뚜렷한, 그래서 거의 환자가 들어올 때 기면병이겠다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뚜렷한 임상 증상이 있는데 대부분 저한테 기면병인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데리고 애치고 기면병 못 받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졸음증으로 왔다, 특히 청소년기에 왔다면 가장 먼저 의심할 것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 그다음에 사회적인 시차 이런 걸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시간 너무 철저하고 규칙적임에도 불구하고 졸려하면 그때는 이제 수면다운 검사,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라고 해서 수면 야간 검사하고 다음날 검사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걸로 기면병을 진단하고요. 기면병은 히포크레틴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본적 치료가 안 되고요. 그냥 이분들이 너무 졸리기 때문에 각성제를 주어서 깨우고 세로토닌 성분을 넣어서 탄력 발작을 줄이고 환각, 수면 마비도 약으로 컨트롤하고 이래서 일상생활에 영위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제가 기면병 말씀드렸고요. 우리 아이 이렇게 졸음증이나 불면으로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올빼미가 지속해서 나빠진 거. 그걸 지연 수면 이상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저녁에 멜라토닌 조금 땡겨주고요. 아침에 파란빛 나오는 밝은빛 치료를 2주간 하면서 수면 시간 땡기면 청소년들은요. 너무 약발이 잘 됐기 때문에 99%가 땡겨져요. 치료가 됩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또 밤늦게 자고 또 이러면 또 다시 뒤로 밀리지만 땡기는 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중에서도 잠들기 어렵고요. 자주 깬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청소년기에. 그 나이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수면 환경이 무지하게 나쁘거나 너무 시끄럽고 안락한 수면 환경이 아니고 집안이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면은 기분 장애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울, 불안, 양극성 장애 이런 게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로 인한 수면 유지 장애가 굉장히 많아서 정신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치료를 하죠. 심리치료 같은 걸 합니다. 자고 싶어요라고 하는 어떤 갈망을 보이는 친구들은 좀 난데요. 일찍 자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방이 중요해요. 청소년기는 조금 늦었어요. 어릴 적부터 수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교육하고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초등학교까지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근데 중학교가 되면서 갑자기 운동을 딱 끊고 다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활동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약해 잠 못 자는 친구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오면요. 공부 조금 줄이고 운동부터 시킵시다. 잠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집안 분위기 되게 중요해요. 어린 친구들이 잠 못 자는 초등학교가 잠 못 자는 애들은요. 부모가 다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집안 분위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청소년기의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도 말씀드렸습니다.